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계속 제가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생각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 갖다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라도 반복되는 단어라면 제 방에 있는 물건들 선택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식을 갖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단어들을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살고 있지만 막상 어떤 단어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단어에 대해서 1분, 3분 이상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스토리를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정말 별거 아닌 그런 물품을 갖고도 되게 감동적이고 진실되게 진정되게 전달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의 천부적인 재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씩 1000일이면 1000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000번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를 본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하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오늘 선택된 단어는 꿈입니다. 꿈. 제가 그 이전에 한번 선택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해서 그냥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 블로그 닉네임이 꿈대표 김영선입니다. 꿈대표. 다들 꿈대표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느 회사의 대표? 뭐 이사? 좀 직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냥 꿈이라는 거에서 좋았고 꿈을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누군가는 들어주지 않지만 이 네이버 공간에서는 참 그 블로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주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 나가서 꿈을 가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상당히 큰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꿈에 대한 단어가 저절로 생겼고요. 그냥 대표적인 단어는 누가 그랬어요. 저 정사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길래 그래? 정사장? 이렇게라고 불렀는데 그럼 나는 뭐라고 하지? 나는 그냥 꿈대표라고 불러줘. 이렇게 했더니 그게 어감이 참 좋네요. 잘 각인이 되네요. 좀 기억하기 쉽네요. 라는 그런 호응들을 얻어서 그래? 그러면 나는 꿈대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꿈대표를 썼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뭐 드라마라든지 여러 언론 매체 이런 곳에서 많이 대표 이런 직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친숙한 거죠. 친숙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항상 갖고 살았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꿈대표라는 게 저의 닉네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대표 하면 어느 회사의 대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야 기분은 좋죠. 내가 어떤 회사의 대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의미를 좀 다시 새겨봤을 때는 어떤 회사의 대표라는 의미가 아니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대표로서 좀 남들한테 이렇게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대표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꿈대표라는 걸 만들었고요. 꿈은 뭐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잠을 통해서 꾸는 꿈, 그리고 우리가 되고 싶은 희망적인 뭔가 미래, 지향적인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게 있을 거고요. 이 두 가지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꿈을 잊고 살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그리고 또 상당히 미워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저는 그 시기가 25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꿈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꿈에 대해서 멀리하기 시작했죠. 항상 25, 4살까지만 해도 누군가한테 저의 꿈을 진짜 진지하게 말했고 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것은 제가 노력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사소한 노력이라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노력이 어떻게 보면 벼잘 것 없는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노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노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노력조차를 그때는 하나도 하지 않았죠. 그냥 막연하게 난 될 거야, 될 수 있어. 정말 그냥 그런 수준이었어요. 뭐 시크릿이라는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우주에 원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뭐 만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난 될 수 있어, 난 될 거야.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난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아, 이런 것들 하면 되는 건가? 아, 이거 해봐야 되나?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난 될 수 있어. 이거 해볼까? 해봤는데 힘드네. 안 되네.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데도 될 수 있어. 난 이거 아니어도 언젠간 될 거야. 정말 근거 없는 그런 꿈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5쯤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말을 못하게 되죠. 사람들은 결과를 원하니까 말을 못하게 됩니다. 기다려봐. 그런 이야기들은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게 결과입니다. 과정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과정을 제가 충실히 했냐? 과정도 충실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말뿐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말뿐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제 자신조차도 내가 정말 말뿐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말들을 점점 아끼게 됩니다.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었어요. 아마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라든지 많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꿈을 묻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그 그룹에 있다가 살짝 발길을 돌려서 제가 원래 있었던 그룹에 돌아왔을 때는 어느 누구도 저한테 꿈이 무엇이냐,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너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봅니다. 이 사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눈을 반짝이면서 흔쾌히 좋게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멋져는 보이지만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렇게 저의 꿈을 좀 방치해둔 채 현재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31살, 2살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의 꿈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생각하고 있었고 매일같이 갖고 있었지만 그거를 지금처럼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과 절실하지 않았다는 것. 물론 지금도 그렇게 절실하진 않아요. 절실한 게 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절실함이 꾸준히 하는 것, 이건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래서 지금 제가 15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고 있는 게 그 꾸준히 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지금은 아닐지언정 나중에 1000일이 지나고 1000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이 지난다면 그 만일은 정말 긴 시간 동안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 분명히 무슨 변화가 있을 거고 저한테 어떠한 아무리 작은 결과물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함께 일했었던 형님, 어제 저한테 밥을 사주셨던 윤현 형님이 제 동영상을 봐주는 거 매일 안 봐주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저한테 신경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부터 나라는 사람조차를 잊고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이라도 제 동영상을 봐줬다는 거,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 앞으로의 일은 모릅니다. 앞으로 꾸준히 저의 동영상을 봐주시면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와 반대로 저에 대한 사람을 잊고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굳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신경 쓰면서 나를 알아줘 하고 한 것보다 그냥 꾸준히 제가 해오던 것을 앞으로도 꾸준히 하는 것. 그러면서 조금씩 느끼는 것들, 변화되는 것들을 더 좋게, 더 진정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만든다는 게 인위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인위적인 게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저의 습관처럼 몸에 배어버리면 그때는 제가 굳이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저 사람 뭔가 빛나는데? 뭔가 진정성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꿈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모호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루어지겠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루어지겠지 하다 보니까 일은 막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벌어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많이 저금하면 100만 원 저금을 해요. 150만 원 벌으면 많이 저금하면 100만 원 저금을 합니다. 100만 원 저금해서 한 1년 12달 1200억만 원. 10년이면 1억 2천. 거기다 이자 플러스 되면 한 1억 3천 가까이 되겠죠. 근데 이 돈을 내가 뭘 할 수 있지? 물론 10년 전 1억 2천이면 1억 3천이면 되게 큰 돈이죠. 하지만 그 10년이 지난 지금의 1억 2천, 1억 3천은 그냥 전세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또 시간에 대한 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 동안 제가 또 꿈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 외에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지 않고 일만 계속 파고들면 하면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그 돈 갖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막연하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망하게 되죠. 망하면 일어서기가 힘들고요. 그러면 또 그 돈만 갖고 승수에 하는 게 아니라 빌리겠죠. 1억 2천에서 어디서 융자 받고 하면 또 2억 3억 정도 되는 돈 갖다 시작했는데 망하면 빚이 2억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앞으로 형 20, 30년 동안 또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만 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나은 사람이고 독한 사람이라면 일을 하면서도 저의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죠.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 자면서 일은 10시간, 12시, 15시간 하고 나머지 한 2-3시간은 공부를 하는 그렇게 하면서 저를 막 독하게 하겠지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자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이 좀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 노력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자신 없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안 해봤던 게 아니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독하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간혹 정말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면서도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분들을 많이 롤모델로 하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노는. 근데 그런 분들도 무언가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성공하는데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권을 사기 위해서 복권을 판매하는 곳에 갔고 복권을 샀고 그게 첫 번째 복권에 당첨됐든 10번째에 당첨됐든 언젠가 그 노력은 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는 하루에 12시간 자면서도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하루에 5시간만 자는데도 성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빚에 허덕이는 제 주변 사람들은 거진 다가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는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빚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진 다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통계학적으로도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인구의 70%는 가계부채를 다 안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빚지지 않고 사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그 부채를 안 지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 이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막연하게 꾸는 게 아니라 뭔가 뭐 계획을 세워보고 그 계획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남겼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누군가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지금과 똑같이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봐도 저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남겼다는 거에 정말 큰 뭔가 성공의 희열만큼 느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까지 했구나. 야, 내가 지금까지 이거를 꼭 지키면서 살아왔구나. 이런 게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의 기대 같은 거죠. 분명히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안에 저의 동영상을 알아봐 주는 분들이 나타날 거고 이 동영상이 누군가에게 계속 보여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찌질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되게 주관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진정성 마음이라는 게, 진심이라는 게 그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말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저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꾸준히 몸에 쌓고 쌓아야지만 저 사람 뭔가 있는데? 이런 좀 오로라 느낌, 이런 것들이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다면 막연하게 꾸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꿈이 없다면 없는 대로 그게 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없다면 없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래, 이게 더 좋겠어. 이건 아닌데? 아, 그래, 한번 또 이렇게 살아보지. 이런 것들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꿈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난 스타가 될 거야,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난 가수가 될 거야, 탤런트가 될 거야, 영화배우가 될 거야, 난 우주인이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강사 뭐 이런 꿈도 꾸고 있지만 솔직히 명강사라는 꿈은 솔직히 안 꾸고 있어요. 그냥 다만 저의 진정 이런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현란하고 화려하고 그렇진 않지만 뭔가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좀 호기심도 자극하고 저 사람 말에는 좀 뭐가 있어. 좀 신비스러운 데 있는.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은 참 뭘까? 뭔가 이렇게 명쾌하진 않는데 나로 하여금 뭔가가 좀 꿈틀거리게 만드네.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에 가셔서 뭔가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분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의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새싹들한테 제가 더 꿈을 심는 거죠. 좀 말이 좀 엇나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라고 하잖아요. 무의식 속에 계속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비료도 줄 수 있고 물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거 누군가한테 받고자 하시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심어놓음으로써 뭔가 이렇게 새싹을 틔울 수 있는 하나의 여지, 느낌, 이런 것들을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사람, 그런 이야기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라고 저를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새싹을 피우고 이렇게 입 밖으로 내밀고 그러면서 계속 씹는 이야기꾼이라고 지금 150일이 넘어가는데 하루에 한 번씩만 했다고 하더라도 150번이 넘는 걸 외친 겁니다. 제 처음에는 NG도 많이 냈죠.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그 동영상을 만들려고 30번 넘게 NG를 냈습니다. 그러면 어제만 해더라도 30번이 넘는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걸 말을 했을 거랍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최소 몇백 번이 넘는 300번, 400번이 넘는 걸 외쳤다라는 거. 이건 저한테는 어찌 보면 그냥 씨앗으로 존재했던 것을 싹싹을 피우는데 물을 주는 셈이 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아직 최근에는 솔직히 그런 것들이 좀 부끄러워요. 누구 남들 앞에서 하는 게. 한참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모임이 있거나 누구 앞에 나서게 되면 당당하게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동안 몇 주 동안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상당히 쑥스럽고 그런 걸 말로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꾸준히 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이런 걸 많이 와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잠시 정체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한다는 건 하루에 0.01mm라도 0.000mm라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꾸준히 한다는 거. 제가 오늘 하루도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형편없이 지냈잖아요. 어제 일찍 잤긴 했어요. 새벽 2시 정도에 자서 오늘 아침에 깨긴 했는데 깨서 좀 뭐라 그러죠,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오후 2시 정도에 내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을 그렇게 오래 자는 편이 아닌데 12시간 정도 잤죠. 물론 중간에 깼다고 하더라도 2시 정도에 일어나서 깨서 TV 보러 갔어요. 한 30분만 보고 뭐 활동해야지 하고 했는데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TV만 또 보게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 TV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1시간에서 한 50분 가까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지금은 뭐 10시간에 보면 1시간도 안 됩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메모장을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하고요. 이게 꾸준히 하지 않아서 생기는 다시 안 좋은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 배워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습관, 고치고 싶은 습관. 그러니까 제 자신이 바보가 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물론 TV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하고는 저하고 다른 것 뿐입니다. 저는 TV를 보면 상당히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만 봅니다. 호기심에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하면 저거 괜찮네 하고 쭉 보다가 끝나면 또 다가 들었다 괜찮네 쭉 보다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보처럼 TV 보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TV는 독인 거죠. 근데 그 시간에 박차고 일어나서 이렇게 동영상을 남깁니다. 남기기 전까지는 엄청난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랬는데 무슨 동영상을 남겨. 무슨 동영상이야. 남겨서 창피하잖아. 오늘 내가 이랬다고 동영상 남기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별별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제 자신 속에서 또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겠죠. 내가 남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딱 스타트를 합니다. 이제 동영상 얘기를 먼저 찍는데 동영상 얘기를 딱 찍으면서 그래 이것도 나잖아. 내일 이렇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내일은 달라져 있겠지. 내일은 달라야 돼. 그래 다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오늘 이렇게 보내는데 이 시간만큼은 좀 그래도 알차게 보내야지. 이 시간만큼 꾸준히 뭔가를 해야지.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를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계속 부정적으로 꽉 차 있다가 이 부정적인 걸 싹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동영상이고 이 동영상을 1000일이고 제가 죽을 때고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제 자신이 조금씩 뭔가 변하고 있구나. 뭔가 하고 있구나. 그래 더 하자. 독려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합리화일 수도 있고 자기 체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남겨서 이걸 기록을 남기고 이 과정을 남김으로써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초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저의 성공했다면 성공한 이면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과거는 어땠을까? 제가 말로 해주고 제가 어떤 책을 써주고 어떤 기록을 남긴 것보다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한테 말을 해줄 때도 야, 내가 2012년 12월 달부터 동영상 남겼는데 시간이 된다면 1시간이 좋고 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그 당시에 나는 어땠는지 한번 볼래?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물론 2012년도 12월 달 그 모습이 최바닥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사람이 바닥이 있을 때 이런 걸 상상을 할까요?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남겨야 되겠다고 상상하는 순간은 어느 정도 내가 심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남기고 있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친다. 그때는 남기겠죠. 제가 이게 습관이 되어 있고 이게 나의 하나의 사명, 운명처럼 되어 있다면 남기겠죠.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걸 남겨야 한다. 그거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도 꾸준히 그 힘든 시간을 이겨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심적으로 편안해진 상태에서 다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하나의 노력, 과정으로서 생각하고 남기기 시작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게 하나의 저한테 증거가 되는 거고 과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생각하는 것이 내일 똑같으려는 법도 없고요. 오늘 내가 맞다고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라고 생각한 것이 내일 가서는 아,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반성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과거에 내가 말했고 과거에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현재, 미래에 결정지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예인분들 보면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슈가 돼서 한 번에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매장된다고 하나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2PM 분이 고용 씨도 그렇고 2PM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 한국 비하 발언을 해갖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이렇게 크게 다뤄졌었죠. 지금 김시우 씨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계세요. 이렇듯 자기의 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과 미래에 내가 어떻게 달라지냐, 그 과거를 얼마만큼 반성했으며 어떻게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물론 이제 연예인분들은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공인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정치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국민들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겠죠.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과거의 잘못 때문에 현재 열심히 살고 있고 현재 정말 좀 도움이 되는, 그리고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 과거의 잘못 때문에 현재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도 이렇게 엉망지청을 살고 있으면서 뭔가 가려져 있고 가면 속에 가려져 있으면서 그걸 남들 앞에 나섰을 때는 그 가면 속에 가려진 걸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좀 기만이고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좀 어느 정도 용서의 시선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저도 물론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러다라고 솔직히 주관적인 판단도 못 내리겠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또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봤을 때 제 입장에서 보면 용서해주기 바라는 거고, 또 남을 봤을 때는 용서하면 안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최근에 이제 남양 사태도 그렇잖아요. 남양 사태 터지고 나니까 난 절대 남양 불매운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들 보면서 다 이해시킬 수는 없고 다 뭐랄까 용서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일은 좀 더 잘못하지 않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따사로운 시선, 책망하는 시선뿐만 아니라 좀 보듬어주고 좀 독려해주는 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좀 회개하고 반성을 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딜레마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관적인 생각을 또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그 과정들, 그리고 뉘우치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좀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은 칭찬해주고 독려해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누군가를 그런 거 있잖아요. 힘없는 아기들을 유기하다가 죽였다, 뭐 이런 사람들, 저는 솔직히 용서는 못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뭐 회개하면서 잘 산다고 해도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그 과정만큼은 진심이라면 정말 그 모습들을 조금 그래도 좋은 눈으로 바라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좀 모순된 것 같아요. 저라는 자신도.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그 사람을 대해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던지면 자신이 없습니다. 이래서 아마 딜레마라고 말씀드린 거고 모순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또 이런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그분들을 한테는 그걸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 이제 딜레마나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죠. 혹은 평생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고 말은 못하겠고요. 이런 딜레마와 모순은 항상 갖고 살 수밖에 없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큰 잘못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은 잘못을 하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포용의 시선,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한 번도 죄 안 짓고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런 삶을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있었고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상은 살기 힘들지 않을까.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한 삶이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내가 억제하지도 못하게 뭔가 이렇게 남한테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만화책인가 웹툰인가에서 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선을 보러 갑니다. 선을 보러 가는데 수분권이나 퇴짜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날은 좀 더 퇴짜를 안 맞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잘 가꾸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이제 가는데 건물 위에서 누군가가 껌을 뱉었습니다. 껌을 뱉었는데 정말 재수없게도 그 여자 머리 위에 껌이 떨어진 거죠. 그 여자는 속상한 마음에 이 껌을 떼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껌이 잘 떼어지지 않고 어깨에서 엉덩이가 붙어서 할 수 없이 미장원 가서 이제 그 껌을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보니까 너무 흉측해서 머리를 어느 정도 그 길이에 맞춰서 또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여성스러운 모습은 없어지고 조금 이렇게 더벅머리처럼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선을 보러 가서 남자가 선을 가는데 그 남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일어서서 가게 되죠. 여자는 21번째 퇴짜를 맞게 됩니다. 우울해진 상태에서 집을 걸어오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떨어집니다. 우산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그러니까 소나기가 떨어지니까 당황스러워서 막 뛰어가다가 그날 평소에 신지 않았던 하이힐이
수채꾼에게 걸리면서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끽끽끽 웃는 그런 주변의 시선들. 자신의 그런 비관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너무 슬픈 거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한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기사한테 여기서 세워주세요 하고 내립니다. 내리고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해요. 자, 여기서 문제. 이 여자를 죽인 살인마는 누구인가? 이런 웹툰이었습니다. 웹툰이었든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었는데, 껌을 뱉은 사람이 살인자일까? 아니면 선을 보는데 참지 못하고 나간 사람이 살인자일까? 또는 뛰어가다가 걸려 넘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끽끽이 웃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인자일까? 또는 택시 타고 가다가 한강에서 내렸는데 말리지 않았던 그 택시기사가 살인자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만화를 같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는데 저한테 상당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과연 우리가 살면서 이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고요. 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좀 깊게 왔네요. 꿈을 생각했을 때 꾸준히 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주변에 정말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황된 꿈을 너무 짓밟으려고 하지 말고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좀 더 이렇게 격려해주고 방향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눈빛, 배려,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어. 그러면 안 돼. 이런 정말 관심도 없는 말이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애정이 담기고 관심 있는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워낙에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 꿈을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20살, 19살 때는 제 꿈을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막 격려해주고 응원해줬죠. 아, 넌 될 거야. 넌 될 수 있어.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근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야, 너 10년 전에도 그랬잖아.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실망감도 있을 테고, 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 아직도 그래? 아직도 그렇게 정신 못 차렸어?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처잖아요. 꼭 사람을 뭔가 물질적으로 이용해서 다치게 해야지만 다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허무맹랑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렸다고 하더라도 뭔가 충고를 해주고 싶다면, 야, 안 돼. 이게 아니다. 그래? 너 근데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없잖아. 뭐 여태까지 한 게 뭐야? 한번 물어봐주고, 아, 그랬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한번 달리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도 말을 해주고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분한테 정신 차리게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요? 야, 너 정신 차려. 정말 이런 말보다는, 야, 그래?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어떤 거였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장황하게 멀리 갔다가 돌아오긴 했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새 40분이 다 되어갔네요. 최장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꿈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안 돼! 이렇게 단어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꿈은,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